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 이곳에서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3년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러 나오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심지어 칼바람이 불어대는 한겨울 새벽에도 한 남자가 우리 가게 셔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죠.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파카,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기도 전에 그 남자는 묵묵히 셔터를 잡고 위로 올려주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저 멀리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혹시 나중에 뭘 요구하려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가게를 노리고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행동은 한결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날엔 벌벌 떨면서도, 장마철엔 비에 흠뻑 젖어서도 그는 우리 가게 셔터만 올리고 조용히 떠났죠. 가끔 고맙다는 인사라도 건네려 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는 뒷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이웃 분식집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죠. 저 사람 조심해. 전에 어디서 도둑질도 했다던데. 건너편 세탁소 사장님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척하면서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눈빛을 봤습니다. 셔터를 올릴 때의 그 조심스러운 손길, 가게를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 거기엔 분명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처음엔 불편했던 그의 존재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매일 아침 내 가게 문을 열어주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큰 반전이 숨어 있는지를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옆 가게 약국 사장님은 저를 보면 꼭 한마디씩 하셨죠. 사장님, 저 노숙자 좀 어떻게 해보세요. 손님들이 불안해해요. 맞은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아침마다 여기 서 있는 거 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그 남자가 셔터를 올리고 있을 때 건물주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팔순이 넘으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오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죠. 저기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가게 앞에서 왜 자꾸 서성거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더 화가 나셨죠. 말이야 말. 못 들어? 경찰 부를까? 제가 급히 나서서 말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실 저도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정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일 아침 그가 보여주는 성실함과 조용함은 그런 의심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골목 상인의 단체 채팅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 노숙자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손님들이 무서워해서 안 들어와요. 우리끼리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죠. 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남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왜 매일 우리 가게 셔터를 올려주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그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상인회 회장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긴급회의 합시다. 이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저는 마지못해 참석하겠다고 답했죠. 내일 회의에서 무슨 결정이 날지, 그리고 그 결정이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셔터를 올려주던 그 남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우리 골목 상인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소엔 10명 정도만 참석하는데, 이날은 20명이 넘게 모였죠. 다들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골목에 노숙자 한 명이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카페 앞에 서 있는데 이제는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옆집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거들었죠. 맞아요. 어제도 우리 가게 앞에서 쓰레기통 뒤지더라고요. 손님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건너편 미용실 원장님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침 일찍 오는 손님들이 줄었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누구를 괴롭히거나 해를 끼친 적은 없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아침마다 가게 셔터를 올려주셔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탁소 사장님이 끼어들었죠. 아니, 사장님은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노숙자들이 처음엔 다 그래요. 친절한 척 하다가 나중에 문제 일으키죠. 저는 이번에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정리했죠.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그래도 계속 나타나면 공식적으로 퇴거 민원을 넣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망설이고 있었죠.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카페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사실 가장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사장님이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그 남자가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내일 아침 그를 다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그 남자는 이미 와 있었죠. 여느 때처럼 셔터 앞에 서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헝클어진 수염 사이로 온화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묵묵히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셔터를 올리면서 말을 이었죠. 어제 상인의 회의가 있었어요. 다들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대요.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죠.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혼자 반대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오해받으실 수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죠.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아침마다 문 열어주시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마웠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네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됐습니다. 그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몇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커피 향이 참 좋더군요. 매일 아침 그 향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를 내쫓은 셈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침마다 혼자 셔터를 올리는 일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골목도 드디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상인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올지, 이주는 언제쯤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건물 감정평가사들이 골목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게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구청 직원에게 문의했죠. 하지만 감정가는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서류를 훑어보다가 문득 한 장의 문서에 눈길이 갔습니다. 본 건물 1층부터 3층, 임의명의 김태균. 김태균이라고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숙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들었던 이름이었죠. 정확히 기억납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이름을 물었을 때 작은 목소리로 김태균이라고 했던 그 순간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구청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이 김태균 씨가 정말 이 건물 주인인가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이 건물은 김태균 씨 소유예요. 근데 연락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재개발 보상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우리 가게 셔터를 올려주던 그 노숙자가 바로 이 건물 주인이란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혹시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 재개발 반대하시던 분인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 이 동네에 그대로 계시다고는 들었어요. 정확한 거처는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우리가 노숙자라고 무시하고 심지어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건물의 주인이었다니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자기 건물 앞에서 노숙자처럼 지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 재개발 담당 부서를 찾아갔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처음엔 개인정보라며 망설였지만 제가 세입자라는 걸 확인하고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태균 씨는 원래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15년 전쯤 이 건물을 지으셨죠. 자수성가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재개발 때문이에요. 다른 건물주들은 다 동의했는데 김 사장님만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이 골목이 자기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특별한 의미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부인과 관련된 추억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절대 팔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 다른 건물주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결국엔 혼자 남게 되신 거예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계속 말했죠. 처음엔 건물 3층에 사셨는데 언제부턴가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가끔 동네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숙자처럼 지내신다고요.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물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노숙자처럼 지내면서까지 이 골목을 떠나지 않으려 했을까요? 혹시 부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김 사장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하더군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건물 앞에서 묵묵히 셔터를 올려주던 그 남자. 우리가 노숙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건물의 주인이었다니요. 갑자기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커피 향이 참 좋더군요. 어쩌면 그 향기 속에서 돌아가신 부인과의 추억을 느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자리를 지켰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고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를 찾아 나선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죠. 공원 벤치, 지하도, 심지어 교회 앞까지 가봤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문득 골목 끝 버려진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니 구석에 커다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죠. 그 안에서 누군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김태균 씨였습니다. 저기요, 김태균 씨.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순간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일어나려 하는 그를 저는 급히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건물주이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매일 가게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아내가 좋아했던 곳이에요. 이 골목, 이 건물. 우리 함께 지었거든요. 특히 1층 그 자리는 아내가 늘 카페를 열고 싶어 했던 곳이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사장님 카페가 들어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내 꿈이 이뤄진 것 같아서요. 아침마다 커피 향기가 나면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갔던 거예요. 셔터 올리는 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었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도 고마웠어요. 덕분에 아내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라도 건물로 돌아가세요. 3층이 비어 있다면서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거기엔 아내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요. 차라리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이 골목에 대한 애착까지. 이제야 왜 그가 끝까지 재개발을 반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일주일 뒤 재개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상인이 모인 자리에서 구청 담당자가 최종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태균 씨 소유 구역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주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김태균 씨였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말끔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재개발을 반대해서 많은 불편을 끼쳤죠. 하지만 이 골목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두되 1층 카페는 현재 운영하시는 분께 평생 무상으로 임대하겠습니다. 나머지 공간도 기존 상인분들이 원하시면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상인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정말인가요? 그런데 김 사장님은 누구시죠? 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시던 노숙자입니다. 아니, 이 건물의 주인이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해해요. 앞으로는 함께 이 골목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태균 씨는 여전히 검소한 차림으로 다니지만 더는 노숙자 취급을 받지 않죠. 오히려 동네 어르신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카페 옆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죠. 그리고 저는 그에게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내어드립니다. 돌아가신 부인이 좋아했다는 향을 가득 담아서요. 어느 날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내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꿈꾸던 카페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아니에요. 이 카페의 진짜 주인은 두 분이세요. 저는 그저 관리인일 뿐이죠. 골목은 여전히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운 우리들의 작은 공동체가 된 것이죠.